지산도원 도마님, 지산도원 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특별 대담 시간으로 올해 2023년 개면연이 이제 지나가는 12월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이시고 한국어를 워낙 잘하시는 요즘 국민의힘의 이뇨한 위원장께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미국인으로 아주 유명세를 알리는데, 우리 오늘 대담하실 이만열 박사님, 한국 이름이시고요. 영어 이름은 에마뉴엘 페스트라이시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모시고 인사를 나누고 같이 대화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어려운 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차츰 물어보고요. 네. 지금 이제 직책이, 공식적인 직책이 아시아 인스티튜트 총괄 이사장, 미국, 한국, 일본. 맞습니다. 맡고 계시고, 그리고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글로벌 평화재단의 이제 시니어 펠로우, 선임 연구원으로 계시는데, 아시아 인스티튜트에 대해서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원래 2007년 여기 대전에서 시작했습니다. 대전에서요? 우성대학 했을 때. 그런 객관적으로 과학기술하고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건강으로 일단 띵탱크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주로 대덕연구단지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학 기술이 우리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새로운 국제관계, 동북아의 그런 평화 질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토론하고 계속 했죠. 그 다음에는 서울로 경희대학교 가서 거기서 계속 했고, 그 다음에는 일본에서 법인 만들었고, 또 문제 좀 있고, 다시 한번 올해 또 다시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 미국에서는 또 두 번 더 했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3년 동안 했고, 태국에 가끔 행사해요. 그래서 새로운 객관적으로 인류 사회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왔고, 대전을 시작했으니까 다시 여기 대전에서 하게 돼서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아시아 인스티튜트가 글로벌 네트워크 싱크탱크 그룹으로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그동안 발표도 많이 하시고 이제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또 이제 내년에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통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제도 많이 그런 활동하셔야 됩니다. 우리 객관적으로는 어떤 요즘은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강해서 객관적으로 통일 문제는 토론 못하는 경우는 많죠. 그래서 우리 그 문제도 생각해서 좀 더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여서 진지한 통일을 위해서 준비,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국의 통일은 갑자기 아니고 한국 오래된 역사 있으니까 통일 좋은 아니죠. 통일도 몇 번 했고요. 그 역사를 의식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진 얘기입니다. 그 한국의 역사를 신라이나 고려이나 조선도 그렇고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또 한반도의 통일 역사를 쓰자.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제 미국 2020년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셨어요. 그때가 2020년 2월인데 그게 또 글로벌 또 팬데믹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도 그때 심각한 정치적인 갈등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기를 보시면서 미국 정치에 이제 부패를 좀 청산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서 무소속 후보로 대통령 출마하셨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2020년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박사님께서 보신 미국의 당시의 큰 갈등 또는 크라이시스 위기는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결국은 미국 그 체제, 그런 정치 체제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이나 신문이나 여러 그런 미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믿고 있는 이런 조직이 다 무너졌어요. 많이 대화하고 있고 옛날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큰 그 위기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위기죠.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없고, 팬데믹의 경우는 과장도 많고 잘못된 그런 그 정책도 많지만은 토론할 장소도 없었어요. 또 그리고 그 당시에서는 바이든이나 트럼프 둘이 다 이런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그 제3의 기회를 열려고 생각했고, 시작했지만은, 미국에서 못하고 한국이 차라리 활동이 잘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면서 했고,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하고 있고, 올해는 조금 더 진행, 성공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2020년은 무소속이었는데, 작년 2020년은 무소속, 그리고 작년 2022년은 녹색당, 파티에 대해서 이제 이만희 박사님을 대통령으로 후보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올해 9월 달은 실제로 후보자 나오셨죠. 그래서 후보 출마하셨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쭉 봤어요. 근데 올해 9월 달에 미국의 그 그린 파티 녹색당 후보로 출마하셨는데 갑자기 후보 사퇴를 하셨어요. 그 배경이 뭔가요? 뭐 몇 가지 이유 있었죠. 먼저 녹색당은 제3 민주당, 공화당 그 다음에 녹색당 되지만은 민주당의 영향이 큽니다. 민주당. 그래서 민주당 원래 민주당이 당원 있고 녹색당으로 보냈고 약간 스파이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많아. 그래서 민주당하고 정책을 다르게 아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저를 응원하는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후보자 하려면은 녹색당 안에서 5,000불을 먼저 모금해야 돼요. 근데 자기 돈 안 되고 녹색당을 당원한테 펀딩 받아야 돼요. 그걸 해보니까 아마 받지 못했어요. 세력이 강하지만은 아마 녹색당 내부에서는 이 사람한테 주지 말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속 열심히 했지만은 돈 모이지 않았고.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일하는 몇 가지 일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정치 활동을 용서 못해요. 그래서 만약 정치 활동 실제 후보자로 활동한다면은 모금한다면은 제 일자리도 포기해야 되고 그 생활 별도로 해야 돼서 그런 저는 원래 부자도 아니고 그런 집도 없고 그런 입장이니까 결국 포기할 수 없었어요. 좀 아쉬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네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이만열 박사님의 지금까지 이렇게 쭉 뭔가를 이루고 꿋꿋하게 해오셨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 10월 17일 사퇴하시고 나서 그 척폴 그 녹색당의 박사님을 이제 지지했던 의원 중에 이제 척폴이라는 분이 기사를 쓴 거를 제가 쭉 봤어요. 근데 그 기사에 보니까 이분은 이제 이만열 박사님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녹색당 후보로 출마해야 된다고 봤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스트라이시 박사니까 이만열 박사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녹색당에서 없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의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여기가 보니까 썼네요. 뭐 그런 것도 일종의 그 박사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배척? 그렇죠. 뭐 그런 녹색당 안에서 이렇게 막 후보자 2명 있었어요. 한 명은 하버드 명예 교수 웨스트 교수님, 웨스트 교수님, 그분이 항상 인터뷰도 받고 무슨 유일한 후보자처럼 다 홍보하고 있었지만은 저는 전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결국은 수많은 당원의 의견 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의미에서 뭐 이해해요. 뭐 그쪽에서는 우리 너무 어려운 지적하니까 녹색당은 그 어려운 얘기 하나 합니다. 그런 약간 예민한 얘기도 하지 않고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 얘기하지 않고 조금 더 진보적인 무슨 활동하면 좋겠다. 그런 그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출마 중단을 선언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 네.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후보 사퇴를 하시면서 저는 녹색당이 미국 진보 정치의 전통을 되살리고 우리 헌법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며 자유와 평등의 획보를 계승할 것을 촉구합니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고. 그 번역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네, 우리는 네. 1960년대 끔찍한 정치적 학살로 진흙탕에 떨어진 진실과 정의의 케네디 깃발을 대통령 안살이나 예, 그런 얘기를 해서 네. 녹색당이 필요합니다. 다시 네. 말해 우리는 어두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네.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네. 도덕적 원칙을 옹호함으로써 승리할 녹색당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네. 그 출마 사퇴변을 읽으면서 이건 한국에 필요한 얘기야. 그래서 네. 제가 했어요. 그 내용이. 그 여기에 조금 보충해서 설명하신다면 네, 네. 굉장히 네. 중요한 얘기인데 미국도 지금 그렇게 예, 심각하죠. 상당히 심각하죠. 우리 네. 눈이 보이지 않은 그 정치 있죠. 예. 그런 혁신 한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결국은 네. 눈이 보이지 않은 엄청난 그 돈도 받고 있어요. 모금하고 있고 이 녹색당 안에서는 모금을 조건했어요. 네. 모금 안 하면은 후보자 될 수 없다. 근데 모금은 결국은 상당한 타협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럼 사실은 모금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사상이나 비전, 미국 어떻게 할 것인지, 녹색당 뭐 할 것인지 그거 중요하지. 돈 모이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민주당, 공화당, 여기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일단 돈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네. 사상이 아마 별로 뭐 홍보 중요하죠. 홍보하고는 네. 먹은 사상이나 신념이나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은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정치가 네. 정말 어떤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 또 올바른 신념, 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돈. 그렇죠. 네. 한국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돈만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네, 한국도 지금 그러잖아요. 네. 무슨 정책이나 올바른 어떤 이념이나 이걸 지향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뭐 돈이나 어떤 네. 그 기득권, 네, 그렇죠. 네. 이쪽으로 막 그 다 정치가 막 양쪽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구조적으로 구조적인 네, 문제인 것 문제입니다. 같아요. 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아시겠지만은 저도 이 미국하고 한국 그 복수 국적 갖고 있으니까 예. 미국도 활동하고 한국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녹색당의 그 활동을 하시면서 네.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이슈가 굉장히 그 민감한데 네, 그 기사에 보니까 이만열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녹색당 기득권층은 네, 60년대 암살들, 네. 무역센터와 국방부에 대한 9.11 테러, 네, 네, 뭐 그다음에 그 바이러스 봉쇄, 네. 백신 네. 뭐 반대 이런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뭐 네. 코로나 19의 진실, 네, 그다음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네. 이런 문제까지 막 다 네. 언급을 하셨어요. 미국 네.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네, 정치적 이슈 그렇죠. 아니에요? 네. 뭐 우리 결국은 이런 어려운 문제, 뭐 이렇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 객관적으로 조사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阴谋론 아니다.陰谋론 아니고 사실 관계를 알고 싶은 그런 분명히 우리 해야 된다고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 이상하게 진보보다는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이런 동의하는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그 많은 민주당에서 녹색당에서 어려운 얘기 네. 절대 안 하고. 근데 제 보기에는 이런 심각한 상태 뭐 그런 9.11이나 코로나 네. 정책이나 그다음에 그런
연방은행가 예, FDR, Federal Reserve 그런 했던 것은 우리가 과거에 다 잊어버릴 수 없어요. 현대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큰 영향이 있고 그 결과로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는 비밀 그런 행정돼 버렸어요. 그런 그 헌법하고 별도로 또 다른 이런 정치공학 정치공학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은 비밀 행정이나 그 비밀 그런 행정 명령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우리는 진보 있든 보수 있든 이런 사실은 직시하지 않다면은 정치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박사님이 그런 거 보면 미국 사회에서 이 숨겨진 진실,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오픈하고 사회에 공론화시키고 하시기 위해서 녹색당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배경에서는 제가 원래 무소속으로 계속 원래 출마했다가 중단했어요. 그 미국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있었고 없었지만은 계속 연습했어요. 한 주마다 이제는 연습 한 50개 정도 있어요. 동영상도 있고, 그만큼 했으니까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녹색당 안에서는 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제 보기엔 한 녹색당 한 20%, 30% 정도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저를 후보자로 추진했어요. 그래서 선거했어요. 근데 마지막에서는 위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저는 이런 위키피디아에서 나왔지만 근데 그 녹색당 안에서 제 얼굴이 없었어요. 이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았고 아마 이 문제는 쉬운 문제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미국하고 한국 양쪽에서 힘 합쳐서 이런 발전적인 이런 숨겨진 그런 어떤 진실을 밝히는 혁신이 필요하죠. 그런 진실 이런 아주 맛이 없지만은 진실이란 약을 먹어야 이런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이념환 위원장님 아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네네.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거 이제 혁신위원회가 성과 없이 끝날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만열 박사님. 저는 혁신 문재인 때 있었어요. 혁신위원회에서. 그렇죠. 18년 19년 있었어요. 제가 문재인 만난 적 없고 지나지 않지만 임명됐어요. 그래서 한 세 번. 민주당이에요. 뭐 저는 민주당 사람 아니지만은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서. 근데 뭐 아무런 효과 없었고 다 자기 자격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미국에서 녹색당에서 하려고 하셨는데. 하려고 했어요. 실패인가요? 실패라고 규정하기는 좀 너무 결국은 같이 이런 노력했던 분들은 녹색당하고 별도로 이 녹색 자유, green liberty, green은 먹는 진보적인 녹색, 그다음에 자유는 보수, green liberty, 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 정치 활동 위원회를 시작했어요. 그는 일단은 정당보다는 정치 운동 하다 그 다음에는 지역의 공동체 만들기를 생각합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신 분이잖아요. 박사님도 그렇고 이뇨한 교수님도 그렇고 두 분이 그러니까 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면서 이뇨한 교수님은 한국의 여당 국민의힘 혁신을 위해서 엇붙하게 노력을 했고 교수님은 이제 미국에서 미국 정치 혁신을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하지 말고 한국 정치 혁신을 위해서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임 박사님하고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것은 제가 복수 국적이 있으니까 지금 생각은 양쪽을 해야 됩니다. 양쪽 미국도 활동해야 되고 한국에서 활동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해결할
근데 한쪽만 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뇨한 교수님은 거의 뭐 한국에서 이제 그분 활동을- 한국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분도 이제 이중 국적인데 거의 거의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럼 그런 그분 것 뭐 같아요. 기회 있으면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예, 뭐 옛날에 몇 번도 만났어요. 예, 이뇨한 이번에 혁신이 끝나면 네네. 좀 자리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이뇨한 좋죠. 위원장님하고 얼마든지. 같이 해서 네. 이 도대체 한국 정치가 이게 뭐가 문제냐. 네. 그래서 네. 좀 한국 정치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우리 미국인의 또 그 어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그런 것도 도전이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네. 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근데 좋겠어요. 제 입장은 미국의 혁신이 있어야 한국의 혁신을 할 수 그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양쪽에 좀 우리 같이 생각해야 되고. 네,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이제 네. 이제 뭐 강한 동맹 네. 유지해야 되고 앞으로도 네. 한미 동맹, 한국과 미국은 강한 동맹 네.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동맹이 좋지만은 우리 동맹 무엇을 위해서 뭐 할 거냐 그것이 중요하죠. 방향을 이제 잘 잡아야 되고 네. 미국 정치도 바뀌고 네. 한국 정치도 바뀌고 같이 힘을 합치면 힘을 합치면 뭐 그 가결을 네. 저 우리 이만열 박사님께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같이 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국에서 지금 책을 네. 가져오셨는데 한번 네, 소개를 네, 제가 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우리 박사님한테 받아서 읽었는데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그 이만열 박사님이 이게 푸른 눈을 가진 한국인 최초의 미국 대통령 후보. 멋있지 않나요? 네. 한국인 최초의 미국 대통령 후보. 한국 국적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적 있잖아요. 네. 이 이뇨한 위원장님보다 더 먼저 한국인으로서 미국 정치에 한 것 같아. 이게 제가 이쪽 읽어봤는데 공약 정책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직접 쓰신 입장에서 이 책에 이게 원래 영어 원래 영어인데요. 2020년에 그 첫 번째 그 연설 그 수집했어요. I shall 네, fear no Fear no evil. evil. 나는 원래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근데 것이다. 여러 그거로 번역했지만 한국에서는 뭐 요거는 이제 영문판이고요. 예, 한국어도 있고 다른 뭐 중국어나 뭐 아랍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뭐 한국하고 미국 양쪽의 활동, 뭐 지금 일본이나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동시에 하면 좋겠고, 아시아 인스티튜트 안에서는 뭐 이런 뭐 돈 모금이나 아니고 이런 정책, 그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토론할 수 있는 뭐라고 플랫폼인가 그런 공간으로 생각. 그런 플랫폼을 아시아 인스티튜트가 네. 앞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고 좋죠. 이만열 박사님 한국, 미국, 일본을 이제 쫙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래서 한국 정치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 일단은 한미일 협력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요. 근데 문제는 목적이 뭔지, 그 목적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고, 맞습니다. 좋은 목적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좋은 기회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미국의 녹색당 대통령 후보를 출마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 정치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한국 정치도 너무 한국과 비슷하다 얘기했는데 박사님 보시는 한국과 미국의 물론 이제 정치 구조가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제를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과 미국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를 이렇게 살아보시고 정치 활동을 해보신 입장에서 이 한국 정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이 궁금하신 문제인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보시는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한국 정치의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 있지만은 뭐 문제가 많다고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하고 뭐 상당히 다른 점이 있어요. 뭐 먼저 이런 정당은 어떤 의미에서 정당보다는 인물이 그 핵심이 되는 정치 정당이 있어요. 인물 중심으로 그런 어떤 인물이 있다면 정당이 뭐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금 미국하고 다르죠. 그래도 미국은 이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심이 돼서 네, 있는데 연속성이 있어요. 한국은 거의 네. 인물 중심으로 갑자기 무슨 맞아요. 새누리당이나 뭐가 뭐 열인 만난 걸 제가 보세요.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뭐. 한국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게 네. 인물 중심으로 사람이 이합 네. 집산 흩어졌다 모였다 네. 흩어졌다 그렇죠. 모였다 네.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위 이제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인 진영 그룹으로 네. 탁 나눠서 뭐 그렇죠. 보수니 진보니 네. 막 치고받고 싸우고 또 그 안에서도 서로 막 네.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래서 계획을 해야죠. 뭐 5년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으로 한다면은 조직이 필요하고 네. think-tank이나 아니면은 정당이나 어떤 정부에서는 예. 이런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10년, 20년이나 그 정도 뭐 그런 장기적인 안목. 장기적으로 안목을 해야죠. 근데 맞아요. 한국의 정부 안에서도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올해 짧기로 예를 들면 지금 해양 문제로 일본하고 한국 여러 문제점이 있었고 협상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한국이 일단 쳤어요. 왜냐하면 그 해양 문제 관리하는 그 공무원들은 보통 6개월이나 1년이나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로 갑니다. 근데 일본의 사람들은 30년 동안 계속 해양 문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부분도 전혀 없죠. 순환 보직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그렇죠. 자기 자리를 이렇게 네. 순환해서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 전문이 갑자기 할 수 없죠. 윤 대통령 마찬가지고 미국 대통령 갑자기 미국 그 전문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외교부에서는 전문적으로 20년, 30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고, 근데 특히 중국의 경우는 한국 그 외교부 안에서는 뭐 예를 들면 상하이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막연하게 중국 생각하고 있지만은 상하이 자체는 전문적으로 그 정치 경제나 다 파악해야 할 수 있고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좀 없고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가 인물 중심으로 정당이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관료 공무원들이 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뭐 옛날 그 양반 정통이 있지만은 그 논어에 나오는 그 표현 큰자 불기라는 그런 큰자 불기 뜻은 뭐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그 큰자 그런 지식이 있는 뭐 그런 공무원이나 교수가 전문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크게 뭐 이런 도덕이나 그런 얘기 주장해야 되지만은 전문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사상이 있고 특히 조선시대에서는 그런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런 진짜 son비나 양반이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크게 무슨 도덕만 강조하는 걸 이거 지금도 그래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요. 네, 공자 논어의 이야기까지 인용을 하시면서 한국의 이 관료 정치인들의 그 비전문적인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제 남북 갈등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 지정학적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이제 목표는 통일 아니겠습니까? 네. 통일 문제로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또 이만여 박사님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견해도 밝히고 그러셨는데 한반도에서 통일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법적인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통일헌법. 네. 사실 통일헌법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없거든요. 지금 없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통일헌법 자체가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래요? 예. 근데 박사님이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일헌법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제 강연도 이제 그런 강연이신데 강연을 이제 다시 녹화를 해서 제가 이제 또 보내드릴 건데 이런 차원에서 이 지금의 헌법 지금의 헌법이 이제 9번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헌법을 단순히 개정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통일 헌법을 만드는 재헌의회로 가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그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 통일헌법 제정을 위해서 한국 뭐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민간 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거라고 일단 보세요. 지금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통일헌법은. 뭐 먼저 한국이 분단 국가 되는 것은 대단한 불행이고 대단히 많은 사람이 슬프게 한 사실 있지만은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기회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분단되는 나라 이제 없어요. 네. 그 뜻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기회 될 수 있어요. 건국한다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어요. 건국을 새로운 나라 만들기 그런 건국의 기회 될 수 있고 새로운 헌법도 만들 수 있고 보통은 할 수 없는 혁신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통일헌법 자체. 네네. 그래서 그런 미국이나 일본 기타 서양 국가에서는 부분적으로 좀 혁신할 수 있지만은 이런 그런 근본적으로 못하죠. 그래서 한국은 그 당시 1776년에 미국하고 비슷하게 새로운 나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아마 다른 나라에 없는 콘텐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양하고 서양의 그 문명 융합도 가능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모범도 될 수 있고.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지정학적인 숙제도 해결하지만 또 우리의 그 어떤 민족적인 숙제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이제 그걸 동서양의 문명의 화합, 문명의 결합으로 통일을 이룬다. 이건 굉장히 신선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제 보기에는 한국뿐만 아니고 동아시아에도 아마 미국까지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이 동양학, 저도 이제 동양학을 공부를 이제 했는데, 특히 이제 주역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동양학에 깊은 조예를 가신 분들이 동양화하고 역사학을 이렇게 요즘 말하는 융합, 컨버전스 하면서 이 세계 문명의 흐름이 중동에서 시작해서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거쳐서 지금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로 지금 세계의 문명의 질서가 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일본보다 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나름대로 좋은 전통이 있고, 근데 한국의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바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기타 나라 그 사이에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이나 서양 문명하고 유교, 불교, 기타 같이 접촉하는 지역이 있고 상당히 의미 있죠. 그러면 통일 헌법도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헌법으로 가야 될. 우리 앞으로는 서양에서도 혁신하려면은 아마 우리 한반도 새로운 헌법에서 많은 그런 감명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새로운 나라, 미국 그렇게 했죠. 1776년에서는 미국 헌법을 만들고 새로운 이런 공화국. 왕이 없는 공화국을 처음 만들었죠. 어떤 의미에서 처음입니다. 로마 이후에. 그런 공화국은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1840년대에 독일이나 여러 나라에서 그런 혁신하려고 했고, 그건 미국의 영향이 가장 컸고, 근데 실패도 있고 성공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그런 1919년에 독립선언에도 그런 미국의 그 독립선언하고 헌법에 영향이 있었고, 계속 엄청난 미국 이상의 영향이 있었어요. 미국의 헌법, 미국 공화국.
이번에 미국 말고 통일 한국은 그 역할 앞으로 200년이나 300년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일한국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서 한반도가 통일이 이룬다는 거는 세계 역사의 변화를 그렇죠.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문명사적으로 그렇죠. 볼 때, 인류 역사를 볼 때. 특히 그 동양 문명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아니면 유엔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이나 100% 서양 것을 되고 있어요. 그렇죠. 동양 콘텐츠 별로 없어요. 근데요, 그 동양에 아주 위대한 전통이 있어요. 그 정치 철학에서. 그 다음에 동양 그 유교 불교이나 그 도교 전통에서는 뭐 예를 들면 교육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공동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토덕에 생각하고 또 미국 헌법에 그 얘기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환경에 또 얘기 특히 그 송나라 때 그 투자하게 하면서는 주위 주변 사람들은 생태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 농업의 그 장기적인 농업의 계획이 저는 얘기 있었고 미국의 미국 헌법 안에서 생태 얘기 없어요. 인간과 자연의 그 관계에 언급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새로운 헌법 안에서는 사람과 그 자연, 그 다음에는 여기 교육, 가정 사실 그 미국 헌법 안에 가정 얘기도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건전한 가정을 키우고, 그 다음에 공동체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의 그 다음에 그 노인에 대한 존경이나 그런 얘기, 미국 헌법도 그 얘기도 없고요. 노후에 어떠할 것인지 얘기도 없고요. 여러 면에서는 미국의 아주 위대한 헌법이 있지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한 또 시대적인 문제에서 사실 서양 철학은 인간과 자연을 이게 총합적으로 다루는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분리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다루는데 동양 사상은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고 하는 하늘과 인간은 하나다. 그래서 천인 합일 기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늘 자연 속에서 자연의 원리대로 인간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 통일헌법에 담겨지는 아주 중요한 동양 사상이 될 수 있겠네요. 제복이는 그걸 잘하면은 제복이 특히 도교 전통이 강하죠. 옛날 노자하고 장자 얘기했지만은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아마 아까 말씀드린 추위 그런 얘기 있고 총호 추위 그런 그 선생님 전 얘기했고 송나라 북성에서는 남성까지 있는 이 한국도 그렇죠. 근데 생태의 중요성, 농업의 중요성 계속 강조했어요. 근데 현대 한국에서도 미국 마찬가지 농업에 관심 없고 소비만 하면 된다. 장기적으로 한국 엄청난 위기입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거의 그 농산물이 좀 제작 안 되죠. 다 수입하고 있고 만약에 무슨 전쟁이 있다면 아마 그 무역이 멈추면은 아마 한 달이나 사람이 추워서 굶어서 죽을 수 있어요. 아사자들이 아시겠지 그만큼은 우리 그런 무시했죠. 그래서 그 헌법 안에서는 농업하고 자연,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그 장기적인 그런 상호의 이런 상호 존중. 그런 얘기 있으면은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요. 그 통일헌법에 담겨야 되는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발전도 담지만 우리 동양 사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라든지 공동체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담겨지면 더 좋겠다라고. 근데 단순히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하신 미국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17세기에
펜실베니아 네. 그 윌리엄 펜 경이 네. 그 이제 네. 연구 왕실에서 그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새로운 나라로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네. 펜실베니아 네, 옛날에. 되고 이제 네. 거기에 이제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새로운 나라. 그게 결국 미국의 독립으로 가게 되는 네, 그렇죠. 건데 저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통일도 그런 새로운 어떤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네. 역사적 모델이 미국이 네.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또 그런 방향에서도 박사님이 네. 앞으로 강좌나 강연이나 이런 거 네. 많이 해주시면 좋겠을 예. 것 같아요. 뭐 저는 미국의 그런 정치를 정치 전략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은 주체성을 갖고 한국 사람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1776년 그런 몇 명만의 미국 지식인들, 양심 있는 미국 지식인들은 서양의 여러 전통을 이런 그 융합을 협약했죠. 그래서 그런 고대 로마하고 고대 그 그리스의 그 전통이 다 있고, 그다음에 중세 영국의 전통들 있던 그런 회의. 이런 회의는 원래는 고대 별로 없었어요. 이런 옛날 그 세넷 상원이 있었지만은 밑에는 일반 시민이 그런 자문을 할 수 없었어요. 그 로마이나 그리스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미국에서는 양적 중세의 자묘적인 정치하고 고대의 양심을 갖고 지식인 자문하는 정치를 하나로 했고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왕실 없는 그 공화국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영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그렇죠. 윌리엄 펜이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뭐 로마에 왔다. 여기는 그리스에 왔다. 그런 영국 왔다. 그런 부분적으로는 딴 데에서 걸어왔지만은 이런 상당한 용기하고 상상력을 갖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건국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대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또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통일하고 연관지어서 네. 아마 그때 박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계셨을 텐데 2014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그 통일은 대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해 3월에 이제 독일 드레스덴에 가서 이제 드레스덴 선언을 하시잖아요. 통일을 이루겠다. 근데 이후에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생기면서 이제 통일이 완전히 저쳐져 나가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그 유리한 이제 그 평화 정책을 하면서 지금 오히려 이제 남북 긴장이 더 고조가 됐는데요. 내년에는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뭐 정부보다는 우리 아시아 인스티튜트 같은 이제 이런 민간 단체들이나 정말 통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 시민들 어떤 각오와 어떤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해야죠. 그런 금이나 없고 북한이 엄청난 심각한 상태이고 자유도 없고 그다음에 갈수록 무슨 범죄 조직처럼 전부 되고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남한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도 많고 정부 역할도 하지 않고 민간의 부패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극사회로 공동체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이런 프로젝트죠. 계획을 통해서는 남한에서 북한에서는 보통 할 수 없는 이런 위대한 이런 혁신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면 좋겠고 아시아 인스티튜트에서는 우리 제한할 수 없죠. 제한할 수 없지만은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요. 내년에는 아시아 인스티튜트 같은 이제 글로벌 싱크탱크 그룹들이 통일 헌법이나 아시아
아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네. 진지한 논의를 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한번 진짜 네. 만드는 뭐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은 한국 여기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뭐 재미 교포하고 교류도 하고 일본에서도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교포도 많고요. 그래서 그 세 나라 힘이 합치면은 뭐 상당한 그런 힘이 힘이 될 수 있어요. 예. 네. 하여튼 내년 2024년 갑진년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되긴 네.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통일이라고 봐요. 네, 네. 그런 통일,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 그게 원래 책 이름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 신창민 네. 교수가 그 중앙대 명예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네. 이제 통일은 대박인데 저는 그래서 새로 정했어요. 제가 통일은 노다지. 노다지. 노다지가 그거잖아요. 막 네. 금괴가 나오는 거서 통일은 네. 시즌 2야 시즌 2. 네. 그래서 제가 아시아 인스티튜트에서 네. 통일에 대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네. 통일은 노다지다. 네. 통일을 하면 노다지. 엄청난 네. 나우 빼놓고 네. 그렇죠. 이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정신적으로 해서 그런 예. 뭐라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예. 정신적으로도 그런 예. 그래도 통일은 이 뭐라고 경제 통일 이 무슨 지리적인 통일뿐만 아니고 예. 정신적인 통일도 됩니다. 그럼요. 네. 예, 그런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이만재 박사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지산도원 그 동아님들 또 지산도원 TV 시청자님 구독자님께 뭐 당부 내지는 이제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하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뭐 인사나 덕담이나 아니면 네, 하고 뭐. 싶은 얘기, 뭐 한국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예, 뭐 저는 아시겠지만은 네. 2007년부터는 미국에서는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한국 왔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 마찬가지 한국 왔고요. 저한테는 계속 미국 생활했지만은 사실상은 끝까지 그 지지하고 도와주시는 한국 사람 때문에 그 덕분에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정신적인 대단한 힘이 있다고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통일된다면은 한반도 통일 당연히 그 혜택이 많고 동북아 그 새로운 평화 질서도 되고 뿐만 아니고 모방돼서 전 세계에서 그 평화 시대의 전망입니다. 많이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정 교수님하고 긴밀하게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과 또 일본 또 미국 동아시아가 네. 이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과 또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아시아 인스티튜트를 통해서 큰 일을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산도원 도반님뿐만 아니라 구독자, 시청자님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아시아 인스티튜트 회원으로도 가입을 하시고 또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의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